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유자입니다. 일단, 5월 7일에 이제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잘 치르고 왔어요. 좋은 곳으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잘 인도해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바로 영상을 찍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새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효자방 분들께는 종종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을 못 넘길 것 같다.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고, 그래서 물론 아직도 슬픕니다. 슬픈데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효자방 분들도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친아빠만큼 잘해주셨어요. 우리 가족한테 다 잘 대해주셨고, 너무 이제 존경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또 많이 위로해주시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 일단 친구분들, 뭐 선후배분들, 그리고 뭐 지인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오전 그날 이제 장례 치를 때 오전까지는 너무 우울했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또 오셔서 이런 거를 보니까 또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힘을 내서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해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아무튼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해서 핵수익을 내봅시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3일, 요거를 수정 안 했구만. 5월 10일이었죠. 5월 10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제가 빠른 장례를 치러서 5월 7일 12시 이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하고 5월 10일에는 살짝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그래서 금요일장이었죠. 근데 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장이 최근 3주 연속 상승을 했대요. 그때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더니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졌고, 너무 핫한 금요일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도 테마도 뚜렷하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뭐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시장만 보면은 이게 좀 밝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조 넘게 터지면서 주도 테마도 뚜렷했고, 그 주도 테마는 화장품, 전력, 조선 뭐 등 거래대금이, 이런 이제 테마에서 대장주들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장 난이도가 매우 쉬웠고,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기서만 매매하면 돼요. 뭐 일정이 많긴 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자잘한 뉴스, 자잘한 뭐 테마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매매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죠. 우린 항상 가장 강한 테마, 그리고 그쪽에서 대장들, 1, 2등들 거기까지만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한 테마 뭐가 있을까요? 저번 주 이어서 계속이겠죠? 화장품 그대로 안 죽겠죠? 지금 환율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1370원까지 갔는데, 이러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환율에 그런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죠. 화장품 테마, 그리고 전력, 또 이번 주까지. 전력은 지금 한 달? 그쵸? 한 달 정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겁니다. 이번 주에 눌려도 좋아요. 눌린다면 눌리는 대로 싹 모아서 잡으면은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선, 그리고 조선 테마. 조선은요,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 걔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번에 6월 중순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조선 테마 종목들보다 제가 말하는 이 조선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걔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안 봐도 돼요. 그리고 해운, 뭐 조선이나 해운 다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테마죠. 뭐 같이 묶어도 되고요. 일단 뭐 해운도 쓸까 이번 주. 그리고 AI까지. 이번 주 AI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여기서만 볼 거예요. 여기서만. 이제 당연히 좋은 종목이 나오고 뉴스 일정 이런 게 나오면은 매매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봉을 세워야 되죠. 기준봉을 세워야지 무조건 비중을 크게 들어갑니다. 기준봉이 안 세워져 있다. 그러면 비중 작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기준봉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오는 테마가 있어도 그날 당일에는 저는 비중을 적게 매매합니다. 뭐 상한가를 가건 못 가건, 뭐 세력봉이 나올 수도 있고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준봉이 세워지면 그 다음 날부터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애들만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이번 주도 뭐 큰 수익 예상합니다. 지금 뭐 미장도 양호하고 중동 리스크도 조금 지금 영향을 많이 안 받죠. 미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뭐 박스권에서 놀아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얘네만 돌아가면서 매매하면은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겠다. 비중 빵빵 때려서 크게 먹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그냥 키워드예요. 오늘의 핵심 내용. 딱 여기서만 돌아가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계 증시는 강세였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장은 뭐 양호했죠. 양호했는데 세계 증시 유럽은 전체적으로 강했고요. 코스피는 0.57% 상승 마감, 코스닥은 0.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테마는 화장품 미용기기, 실리콘2가 상한가를 2연속 상한가를 갔죠. 2연상을 가면서 화장품 테마가 강하게 올라왔고 전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고 있고 전력 테마 중에서 대장은 대원전선이 있죠. 얘가 대장이고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마리솔루션 그리고 해운테마. 해운테마는 H&M, 뭐 페노션 이런 우량한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뭐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테마. 로봇도 기사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 대신 로봇 쪽에다가 좀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로봇테마도 그러니까 로봇테마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전체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게임은 이제 뭐 실적도 나오고 최근 뭐 그 나 혼자만 레벨업 뭐 그런 DNC 미디어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지금 뭐 괜찮은 추세다. 그리고 저 PBR도 괜찮았습니다. 약세 테마는요 AI. 그 중에서 이제 폴라리스 AI가 대장이죠. 걔만 좀 괜찮았어요. 폴라리스 AI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이었고 2차전지 역시도 그리고 OLED도 선익 시스템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선익 시스템이 OLED 테마에서 강했냐면 이것도 뉴스가 있어요. 오늘 뉴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리 테마는 보합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왜냐면 구리가 신고가를 또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왔어요.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좀 내려왔는데 그 시간 외에 할 때는 신고가 4.7달러를 넘으면서 구리 선물이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가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다. 아마 좀 개파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7%, 8%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바로 뭐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뭐 바로 뉴스부터 체크할게요. 제가 이제 매매한 거는 매매 내역은 오늘 좀 뉴스가 많아서 그냥 그 패스를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기 그 우리 주식 효자 정보 공유 카페를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오시면은 제가 매매한 내역 효자 매매일지 여기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거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종목 빼고 저는 다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금요일에도 핵수익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장내 치르고 처음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뭐 잘 될까 싶었는데 장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고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카페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부터 일단 확인하고 유럽 증시 괜찮았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 마감을 했어요. 많이 올랐죠? 저번 주에 아마 1350원대였던 것 같은데 7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러면 이제 우리 수출 품목들은 그런 테마들은 강할 수도 있겠죠? 조선이나 화장품 뭐 이런 애들, OLED도 그렇고 이런 애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구리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겠죠. 구리만 보면은 금요일날 4.75달러까지 갔었어요. 구리 선물이 거의. 근데 이제 4.6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높은 구간이에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고 여기 넘어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겠죠. 미장은 뭐 전체적으로 양호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900달러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월가 리포트 중에 1300? 그 매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1300달러.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엔비디아도 지금 900 다시 1000을 가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최근 갭 띄우고 갭을 메꿨네요. 다시 다 내려왔는데 테슬라는 뭐 지금 기회 아닐까요? 나중에 보면은 15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은 장투하시는 분들은 150달러부터 100달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망하겠어요 테슬라가. 그리고 뭐 애플도 그렇고 필라 반도체는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TSMC 얘네가 좀 괜찮게 많이 올랐고 양호하죠.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볼까요? 기재부 10조 원 이상 반도체 금융 지원책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 부품 장비기업,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고 그래서 뭐 내일 반도체 테마 쪽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기사가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를 바로 매수하는 것보단 장 분위기 살펴보고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도 테마가 또 많기 때문에 수급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마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일날 매매를 하는데 물론 내가 전력 테마를 정해서 계속 모아가도 돼요. 눌림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한 종목만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저처럼 좀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가에 먹고 나오고, 그쵸? 시가에는 화장품이 제일 세. 그래서 시가에 먹고 나오고, 그리고 뭐 한 10시부터 뭐 한 12시까지 뭐 이렇게 모아. 전력이 만약에 빠져. 그러면 싹 모아서 전력 테마 뭐 12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먹고 나오고, 그 다음 조선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수급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일 매매할 때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그 주부분들도 많고 직장인분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저처럼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사실 한 테마, 한 종목만 정해서 매매하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아무튼 저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굵직한, 또 반도체 테마가 강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까지 움직인다고 하면은 너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만약에 뭐 반도체만 계속 주구장창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반도체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그때 올라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다른 테마 매매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강한 테마 중에서만. 아시겠죠? 이것 없음 AI 안 돼. 머스크도 인정한 존재감. 한국 기업, 미국서 펄펄. 그러니까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AI 발전에서 1년 전에는 신경만 칩 부족이 문제였다면 다음에는 전력기기 중 하나인 변압기 부족이 예측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고, HD 현대일렉, LS일렉, 북미 1조 매출 정조준. 예전부터 제가 이 기사 보여드렸죠. 그래서 LS일렉으로 먹고 나왔었고, 효성중공업도 북미 매출 2배 이상 올랐고 신기록 전망도 나오고 있대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전력기기 호황이라고 합니다.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HD 현대일렉 그리고 LS일렉 모두 올해 북미에서 1년간 신기록 경신을 넘어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가 분석하고 있다. 한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전력기기 시장에서 1분기는 비수기로 분류되는 만큼 전력기기 업체들은 하반기에 더욱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실적이 앞으로 더 올라서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적이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서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관심이 지금 광기, 탐욕 구간까지 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2차전지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도 이런 기사를 보고 앞으로 전력기기 더 좋을 거야 라고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는 살짝 이제 눌림에서 반등, 그렇게 이제 먹을 거고, 그런 구간만 먹을 거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 보고 여러분들 무작정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면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번에 얘는 현대일렉트릭은 그 MSCI 편입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고, 편입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빠지죠. 그래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때 저는 반등만 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뭐 얘는 우량한 기업이고 하루에 몇 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얘를 매매할 필요는 없이, 얘가 분명히 조정이 나오면 다른 전력 테마, 뭐 대원 전선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런 우량주보다 대원 전선 이런 애들을 눌림에서 모아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력 얘는 이제 아직도 호재 기사죠. 근데 뭐 원래 있던 기사였고, 삼성증권, 현대일렉트릭 등 3월 세 종목, 5월 MSCI 편입 예상. 지금 이 세 종목이 뭐냐면 알테오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엔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4월 중순쯤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도 이렇게 될까요? 최근 기사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있죠. 이제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안 그래도 전력 테마 좋겠다라고 해서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신고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영업이익 297% 상승, 실리콘2 K뷰티 수혜의 날개라고 합니다. 500개 이상 브랜드, 200개 넘는 국가에서 판매, 후실적의 이틀 연속 상한가, 전 세계적 K뷰티 인기 상승, 실적 안정성 높은 실리콘2 양호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인기가 나날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 수혜를 한 몸에 받은 종목 실리콘2라는 얘기죠. 지금 뭐 화장품 테마, 이번에 이제 실리콘2가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일본 내에서도 지금 수입 화장품 종목 1위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일정이 있거든요. 도쿄 박람회가 있어요. 이거 일본 도쿄 뷰티 월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열립니다. 15일까지.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화장품 테마가 이제 셀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상한가를 갔으니 실리콘2가 갭이 내일 많이 뜰까요? 이제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갭이 많이 안 뜬다면 내일 오전에는 강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K뷰티 인기의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말고도 미용기기도 지금 저는 이제 같이 묶어서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비올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올이 여기만 이제 넘어주면 미용기기 쪽에서는
저번 달에 대장이었죠. 그 중국에서 뭐였지? 중국에 뭐 저거가 통과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비올이 그때 이제 대장이었고 여기만 12,000원만 넘어주면은 신고가를 향해 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넘어져서 더 위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비올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로. 그리고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에서 100%로 인상 방침. 바이든 행정부 14일 발표 예정.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으로 9일 관세 예고. 태양광 전지 배터리도 관세 인상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기사죠. 이런 것들은 재료죠. 그래서 뭐 태양광도 봐야 되고 전기차. 글쎄요. 엔캠이 최근에 그래서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 2차 전지에 엔캠이 얼마 전에 올랐었죠. 이런 식으로 5월 9일 날 올랐었네요. 아무튼 이런 기사 때문인지 그리고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테마들 지금 뭐 강한 애들 있죠. LS 에코 에너지도 태양광은 아니지만 신재생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태양광 중에 최근 대장이 누구였더라? 최근 대장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신성 ENG였나? 이게 아닌데, 그쵸?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준비해보지 않아서. 아무튼 이런 애들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했다. 중국의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14일 날 이제 나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얘네 날짜 현지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나라 14일 날 영상을 찍을 때 제가 한 번 더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코스피 200 MSCI 편입 언제 가능할까? 일단 MSCI는 이번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없고요. 요거는 내년 2월은 돼야지 조금 될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고 특례 상장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었죠. 근데 현대마린 솔루션도 저는 코스피 200 특례 상장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요. 왜냐? 일단 지금 조선 테마가 괜찮아요. 조선 테마가 괜찮고 그리고 환율도 괜찮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쪽에 많이 쏠렸죠. 올해 청약 증거금도 가장 많이 모였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에코프로 머티를 볼까요? 얘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이만큼이나 올랐잖아요. 그때 4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코스피 200에 이제 특례 편입이 됐고 지금 이 정도 임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얘는 그때 계속 상한가를 갔잖아요. 신규 상장하고. 근데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쵸? 근데 뭐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근데 뭐 괜찮아요. 지금 추세가 괜찮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오르다가 이날도 금요일 날도 오르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가까지는 갈 것 같고 여기 넘어주면은 또 이제 광기 구간 시작될 것 같긴 한데 저기서 저항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돌파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상장 후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50위 이내인 종목은 가장 가까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된다. 이날 중가 기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0위인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8조 1,000억 원이었대요. 대한항공 주가가 그대로라면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가 1,900원 1%만 더 오르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후 HD 마린 솔루션이 50위 이상을 유지하면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6월 13일 이후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지금 조선 테마가 분위기가 좋을 때 저는 요거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고환율 운임 상승 해운주 물 만났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주가 고환율과 운임 상승에 힘입어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하반기부터 운임 상승 수혜가 희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만 보면 되죠. 우리는 뭐 단타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환율 오를 때는 지금 매매하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페노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월요일. 그쵸. 그래서 페노션보다는 저는 이제 대한해운이나 흥한해운 더 가벼운 애들이 이제 좀 그 페노션 빨로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좋다면 더 많이 급등락을 할 수도 있겠죠. 내일 뭐 오전에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페노션 그 실적 나올 때 그때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AI 반도체 다음은 전력 반도체 30조 시장 이끌 차세대 소재는 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자제품, 전력 효율화 필수품 전력 반도체, 실리콘이어 질화 갈륨,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 상용화, 차세대 다이아몬드 산화 갈륨, 질화 알루미늄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로 이제 CG 트로닉스 얘가 이제 오전부터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나노 CMS 얘도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갔는데
뭐 역배열에 처음 올라왔고, 뭐 대장만 보면 되겠죠? CG트로닉스. 얘는 내일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그 언급을 사실 뭐 일론 머스크나, 그쵸? 뭐 젠슨 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저는 훨씬 더 임팩트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내일 오전에 한번 반짝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 기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저런 애들이 상한가를 갖고, 오픈 AI 검색으로 구글 I 이거 5에 맞불. 애플도 AI 대전 참전 예고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AI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폴라리스 AI, 뭐 SP소프트 등 우리가 계속 챙겨 그 주가를 계속 봐야겠죠. 주시해야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구글 연례 최대 행사를 앞두고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색 시장 최강자인 구글의 면전에 MS, 오픈 AI가 도전장을 내미는 구조다. 이어 6월에는 빅테크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 또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폰용 엣지 AI와 자체 개발한 서버용 AI 반도체 등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빅테크 간 AI 전쟁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기업 핵심 제품 서비스에서의 진검 승부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정이 월요일이거든요. 오픈 AI 검색 엔진 공개. 근데 이제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죠. 그리고 구글 연례 개발자 그 행사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이거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넘어갈 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네요. 이런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AI 이번 주에 잘 봐야겠죠. 요거 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아마 잠깐만, 화요일날 밤? 아니지. 오늘 찍고 내일도 영상 찍을 수 있겠네요. 어쩌면.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고,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대신 로봇 연구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오전부터 있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뭐 이렌시스, 삼익, THK,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좀 급락한 종목 에브리봇이 있었죠. 에브리봇도 이때 이유가 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SP소프트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신규 상장은 아니었지만 SP소프트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하락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왔죠. 얘도 주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로봇 테마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때 물린 개미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우리는 뭐 지금 들어가도 여기에 물린 사람들보다 평단이 낮겠죠. SP소프트가 예전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때 이유 없이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지켜내서 지금 이렇게 오른 건데, 뭐 에브리봇도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 기준봉 나왔고 조만간 이렇게 이런 갭까지 메꾸러 갈 건 같은데요. 38,000원? 뭐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 갭을 메꾸러 가겠죠. 그리고 중국 BOE, 비전옥스 투자 활기, 국내 장비업계 수혜 기대라고 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계가 중국 고객사의 활발한 투자 기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 발주, 현지 행사, 초청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BOE, 비전옥스 등은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BOE 하면 어디예요? 선익 시스템이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최근 이제 저번 주까지 제가 이거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날이죠. 5월 8일 날. 이때는 이제 제가 주식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기준봉이 나왔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좀 아깝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 때문에 지금 선익 시스템이 좀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우리가 좀 주시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저런 디스플레이, 뭐 OLED 수출 이제 품목들은 또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 더 수혜를 받겠죠. 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이 맞다. 증시 폭락은 과장 공포라고 해서 진짜 뭐 전 정치 색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전 민감하죠. 금투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금투세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진정책위원장은 금투세는 그냥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5년간의 투자상의 손실을 계속 계산해서 이익에서 차감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이라며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근데 당연히 심리 상태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악재가 맞는데, 이 손실이랑 이렇게 해서 이익에서 차감토록 한다는 건 그나마 나아요. 애초에 이게 안 됐으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거는 조금 괜찮은. 근데 또 뭐 나중에 가서 말 바꾸진 않겠지.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하면은 진짜 열받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뉴스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내일 뭘 봐야 될까요? 우리 효자 종목으로 당연히 실리콘2 오전에 볼 예정입니다. 저는 실리콘2 내일 오전에
볼 예정이고, 전력 테마도 볼 거예요. 뭐 대원 전선이나 가운 전선 이런 애들, 그리고 세명 전기도 지금 그때 뭐였지? 이때 이제 갭이 뜨고 갭을 안 메꿨었죠. 최근 그 상한가를 갔을 때 미래 전력망 HVDC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 소식, 그걸로 이제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갭이 뜨고 안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 안 메꾸면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력 테마는 저는 대원전선이랑 뭐 세명전기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가운전선도 내일은 오전에는 한번 보긴 해야겠다. 그죠? 시간 외에서 2%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 저는 얘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비중 살짝 할 것 같고, 다시 이런데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16만원. 내일 얘는 오전에 시가의 힘의 세기를 보고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CG트로닉스까지 얘도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간단하죠? 화장품, 실리콘2, 전력, 대원전선, 그리고 조선,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그리고 AI 애들은 내일보다는 폴라리스 AI가 증거금 100%였나? 이번에 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좀 눌리면 하고 싶어요, 저는. SP소프트 21선에 맞닿아 있는데 얘는 시가가 괜찮겠다. 내일 시가. 그런데 괜찮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 그리고 뭐 반도체 테마. 저는 반도체에서는 YC만 봅니다. YC. 최근에는 그냥 최근 가장 강했던 YC만 볼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매매를 한다면. 그리고 YC랑 CG트로닉스 전력 반도체. 예, 이렇게 볼 거고. 시노펙스가 금요일 날 6천억이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국책 과제, 그 성공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얘도 이제 매매를 잘 했거든요. 효자방 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괜찮게 먹고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한 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뭐 많이 먹었죠.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제가 근데 외부에 나가 있어서 상한가에서 매도는 하지 못했었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시노펙스 얘는 근데 재료가 좀 약한 느낌인데, 글쎄요, 내일 오전에 얘도 일단 주시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오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번 주에 사실 뭐 화장품 테마, 전력, 그리고 조선, 반도체 이런 애들 돌아가면서 매매하면은 이번 주에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랑 해운까지 딱 이렇게만 볼 거예요. AI는 폴라리스 AI, SP소프트, 그리고 해운 테마에서는 대한해운,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쉽겠죠. 내일 어떤 테마가 오전에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화장품이 오전에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 안 가면은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것 같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효자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효자방 일주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 그 효자방에서 상위 1% 나왔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 주에도 획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정 한번 봐야지. 일정. 내일 요거 일본 도쿄 뷰티월드 전시회가 있고, 독일 ISC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이게 개최를 하고요.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최신 패키징 기술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에 이제 시동을 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의사 집단 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가 있고요. 요게 있었지. 맞아. 전력 애들 내일 요거 때문에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내일 뭐 잘 모아놓으면 화요일 날 오전에 갭이 뜰 수도 있겠죠.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전력망 개혁안을 공개를 합니다. 요거 있고, 그리고 오픈 AI에서 AI 검색 엔진 공개. 요것도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칠레 리튬 입찰 관련 민간 합동 사업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은 내일 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내일 영상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뭐 여유가 되면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 다들 또 핵수익 내서 가정의 날 또 행복하게 보내야겠죠.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